안녕하세요. LA의 정규 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주주들의 거센 압박으로 머스크 비트코인을 다 팔까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요. 그 외에 테슬라 관련 중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톡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되면 광고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요. 제가 오늘 밤 내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토요일 날 영상 올려드릴 때 그때 최종 공개를 하겠습니다. 합격자 20명에게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저께 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장 초반부터 테슬라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해서 원래대로 지금 60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 주된 이유가요. 독일 공장에 대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독일 이제 기가 팩토리가 거의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독일의 환경단체가 이 테슬라 기가팩토리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금지 신청을 지금 올린 거예요.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데요. 자, 이 뉴스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초반에 바닥으로 막 떨어졌거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자, 이런 이슈들은 또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홀드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굉장히 재미난 소식인데요. 월가에 굉장히 그 유명한 투자자죠. 케빈 올리어리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프레셔를 받고 있다.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압박이냐면요. To drop Bitcoin. 비트코인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지지나 또 소유하는 것 자체를 이제 포기할 것에 대해서 테슬라 주주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우리 디테일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깜짝 발표를 했었죠. 더 이상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 원래는 비트코인을 통해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더 이상 테슬라 차를 사기 위해서 비트코인 사용을 금지한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했죠. 자, 그 주된 이유가요. 이 케빈 올리어리는 결국은 주주들의 압박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테슬라라고 하는 그 회사 자체가 원래 그 재생에너지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Sustainability 에너지를 사실은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 비트코인은 환경 문제에 또 치명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둘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테슬라 주주들이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비트코인 지지와 비트코인 소유를 이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공개적이고 또 집중적인 그 압박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APG Asset Management의 피터 브레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직설화법으로 머스크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테슬라가 자신의 본연의 비즈니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Focus on its core business. 자, 테슬라가 좀 하고 있는 그 코어 비즈니스 있잖아요. 핵심 비즈니스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사업, 이 비즈니스에만 집중해도 되는데 자꾸만 딴 데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drop Bitcoin position. 자,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들을 빨리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move on. 좀 테슬라의 본연의 좀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나가기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사람뿐만 아니죠. 게리 블랙 같은 사람도
빨리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드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volatility, 즉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어찌됐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주주들이 일론 머스크에게 프레셔를 보이지 않게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어쩌면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뿐만이 아니죠. ESG죠. 즉, 환경 관련된 그 이슈도 연관되어져 있는데요.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환경 이슈와 연관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 ESG, 리스크 레이팅이죠. 요즘은 기업을 평가할 때요. 기업을 평가할 때에 이 환경에 관심이 있느냐, 환경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그 척도가 있거든요. 기업을 평가할 때. 그걸 ESG 리스크 레이팅이라는데요. 만약에 테슬라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가져가게 된다면 ESG 리스크 레이팅의 이 평가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이 ESG, 즉 환경 민감도인데요. 이 리스크, 이 레이팅을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하루빨리 이 비트코인을 내려놔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 주주들이 여러 각도로 지금 현재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실제로 그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러한 입장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테슬라에 엄청난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 테슬라의 가장 럭셔리 카인 그 모델 S 플라드가 이제 공개되면서 최고의 사양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스펙으로서는 최고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최고의 스펙으로 소개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어요.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요, 정말 압도적인 그런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럭셔리카 분야에 있어서도 테슬라가 전기차로서 다 앞지를 수 있겠다. 뭐 포르쉐나 또 벤츠나 뭐 이런 여러 차들 있잖아요. 그런 럭셔리 카들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제 그 이벤트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건 완전히 자율주행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펜하이머에서 그 수석 그 엘리트죠. 자, 수석 그 애널리스트가 마침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셀프 드라이빙 비클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디테일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이벤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테슬라 모델 S 플라드 모델 그 내부를 보게 되면요, 그 완벽한 엔터테인먼트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도 27개나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엔터테인먼트를 가능하기 위해서 AMD 프로세서를 썼고요, GPS를 모델 SX에 이제 장착했다라고 최근에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론 머스크 직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PS5 레벨 엔터테인먼트 컴퓨팅 파워다. 그러니까 정말 그 차 내부안이 거의 정말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완벽하게, 차 자체가 그냥 컴퓨터인 것처럼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그래서 내부 안에서는요, 그 정말 게임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오락 문화가 갖춰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달리는 차 안에서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자율주행이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차 안에서, 차 내부에서 운전자나 또 그 패신저 있죠, 뒤에 같이 동석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누리고 또 엔터테인먼트를 하려면요, 결국은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차가 최종적인 목적은 자율주행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오펜하이머의 최고의 애널리스트죠, 콜린 러시는요, 어저께 이벤트를 보면서 모든 스펙들이 자율주행을 위해서 다 준비되어진 것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콜린 러시라는 이 애널리스트는요, 월가에서도 최고 수준의 그냥 탑급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별 5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7,547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무려 6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탑급이죠. 최고 수준의 그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여전히 테슬라의 타겟 프라이스는 1080불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애널리스트가 1080불로 타겟 프라이스를 잡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거고요. 그리고 어저께 정말 말한 것처럼 정말 테슬라의 여러 스펙들을 자랑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두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뭘 봤냐면 결국은 운전자도 결국은 패신저처럼 즉 그냥 그 타고 가면서 손을 놓고 있을 때에 이 엔터테인먼트를 누릴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 즉 자율주행을 대비해서 만들었구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문장을 보게 되면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What would drivers do when they are not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road condition?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운전자가 더 이상 이제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길을 보지 않고서도 운전에 집중하지 않고서도 않게 되었을 때에 과연 운전자가 드라이버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결국 자율주행이 올 것을 지금 대비한 것이 바로 이 어저께 모델 S의 그 플라드가 보여주는 스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곧 올 것을 준비해서 이 모든 이벤트를 준비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소식인데요. 테슬라 모델 3가 스페인에서마저도 베스트셀링 카가 되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사실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유럽 시장을 계속해서 평정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독일이다, 또 스위스다, 그리고 프랑스다, 노르웨이다, 여러 그 유럽 지역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는 소식들은 우리가 들었는데요. 스페인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요, 테슬라가 스페인에서는 한 번도 1등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시장은, 자동차 시장은요, 전통적으로 르노나 그 푸조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저 프랑스 회사들, 프랑스 출신의 자동차 회사들이 언제나 1등을 차지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전통적으로 항상 스페인 사람들이 프랑스 차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모델 3가 이 전기차로서 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요, 이 분위기가,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프랑스에서도 자국 그 차지 않습니까? 푸조나 르노가 1위를 차지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 테슬라가 이제 압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스페인에서도 그동안 프랑스 차가 압도했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델 3가 드디어 프랑스 차를 제치고 1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도 유럽 전체 시장을 테슬라가 결국 잡아먹게 되는 그런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기가 베를린이 이제 생산하기만 하면요, 유럽 시장을 제패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